안녕하세요. 속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글 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고요. 속기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과 주관적인 느낌, 더불어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 영상은 어떠한 회사를 광고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속기사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반대로 속기사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도 아닙니다. 속기사는 조선시대 사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유가 그때 그 시대의 기록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국회나 법원에서 회의록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검찰청이나 자막방송센터, 일부 기업체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록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공공기관에서 속기사의 속기는 말 그대로 공공기록물로 남게 되고 해당 기록물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도 속기사에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실무를 많이 경험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 협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소리자바, AI 속기라고 하죠. 그리고 카스, 컴퓨터 속기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회사의 기기가 좋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본인이 두 협회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듣고 판단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 속기 키보드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키보드 가격이 약 26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중고기기로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중고기기를 구매하시면 시간만 허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로 협회에서 제공하는 그 혜택들이 있는데 그 어떤 혜택도 받으실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속기사 자격증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단순하게 타자만 빨리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운지법이라든가 자판 배열도 완전히 일반 키보드와는 다르기 때문에 독학을 하더라도 기본기는 확실하게 잡아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고기기를 구매하시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돈을 내더라도 강의를 듣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대부분의 일자리는 협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무 교육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시려면 키보드는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에 5시간 정도 꾸준하게 연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정도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1년은 사실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지 못했는데 1년 걸려서 겨우 3급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또 1년 채워서 2급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2급 따는데 총 2년이 걸린 거죠.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일반 키보드 2벌식이라고 하죠. 2벌식 키보드 빨리 치니까 속기사도 어차피 자판 배열은 좀 다르지만 똑같이 타자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방 배워서 자격증도 빨리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키보드는 입력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관련성이 전혀 없고요. 일반 키보드는 타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입력한다고 하면 자음 입력하고 모음 입력하고 받침 이렇게 순서대로 한타 한타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속기사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한 글자를 한 번에 입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음이랑 모음 받침까지 한 번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는 타수로는 11타수인데 속기사 키보드로는 4번만 입력하면 끝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속기사 키보드는 약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키보드에 입력되어 있는 약속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단어들이 한 번에 입력이 됩니다. 이 약어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있고요. 또 사용자가 추가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앞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도 약어가 있어서 약속된 버튼 4개를 동시에 누르면 한 번에 입력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입니다. 이 글자를 속기사 키보드로는 딱 4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일반 키보드로는 4타수면 안 그리고 니은까지 안녕 2글자도 다 못 칠 때 속기사는 벌써 13글자를 타이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여러 버튼을 한 번에 눌러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타자보다 당연히 빨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약어가 없이 한 글자 한 글자씩 단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다 보니까 오히려 타수보다 속도가 떨어지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2벌식 키보드는 타타타타타 뭐 이렇게 입력이 된다면 속기사 키보드는 한 글자씩 입력을 하게 되면 타타타타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격증 딸 정도의 실력이 되면
어느 정도 갭이 좁혀지고 또 약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속기사가 훨씬 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수천 수만 개의 약어들을 전부 외워서 생각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일반 타자처럼 일관성이 없고 단어마다 입력 방식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많이 쳐보는 것도 좋긴 한데 또 이것도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학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게 현명하고요. 1년 이내에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이 분명 계시기 때문에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 만에 1급 자격증 취득하는 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2급 정도는 취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험을 볼 때는 띄어쓰기는 하지 않아도 감점 요인이 아니고요. 맞춤법은 정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속기사 시험은 1년에 2번 실시하고 5분 정도의 낭독문을 듣고 90% 이상 정확하게 받아치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사람의 말을 받아치는 게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이 말하는 속도가 1분에 300자 정도라고 합니다. 1분에 300글자 정도 말을 한다는 건데 1급 자격증 속도가 300자에서 330자 정도 되고요. 2급은 270자에서 300자, 3급은 240자에서 270자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수준인데 3급은 솔직히 있으나 마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2급부터 실무에서 좀 인정을 해주는 편인데 뉴스 앵커가 말하는 속도가 330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급 막 취득한 사람 데려다 놓고 9시 뉴스 한번 따라쳐 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데 대부분은 결국 속도를 못 따라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노래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3옥타브 도라는 음역대의 소리를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인의 최고음이 그보다는 좀 높아야 되거든요. 3옥타브 도가 자신의 최고음이라고 하면 뭐 가끔 음이탈도 나고 조금은 불안정하겠죠. 1급 이제 막 취득한 속기사의 대다수는 그 수준을 여유있게 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뉴스 앵커가 말하는 평균 속도가 330자라는 거지 어느 부분은 빨리 말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또 느리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빨리 말하는 부분에서 속도를 놓치고 뒤처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대부분 자격증 따고 실무하면서 실력이 안정되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아는 만큼 들린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뉴스 듣다 보면은 잘 들리시나요? 여러 경제 용어나 수많은 외래어들 각 분야의 전문 용어, 또 의학 용어, 뭐 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들어도 모르겠는 소리들이 참 많죠. 한국말인데 왜 모르냐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뉴스 듣고 따라서 말하기만 해보셔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정치인이나 유명인, 그리고 기업인들, 외국인들 이름도 나오고 해외의 지명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들립니다. 처음 들으면 사람 이름도 정확하게 안 들려요. 아무리 1급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능력자라고 해도 많이 알지 못하면 속기사로서 실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준비하면서 시사나 뉴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또 당연한 거지만 맞춤법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지상파 3사 공영방송에서는 의무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속기사가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잘 모르실 텐데 TV 리모컨으로 설정 들어가서 자막을 켜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자막방송 속기사는 라이브로 타자를 치는 거기 때문에 띄어쓰기, 맞춤법, 그리고 속도까지 어느 하나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막방송 업무가 뭔가 가장 좀 보람있고 되게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귀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 보니까 좋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속기사 협회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또 인터넷에서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부정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요. 우선은 취업이 가능한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법원, 그리고 의회 이렇게 대부분의 속기사분들이 원하시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막방송 속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서비스가 현재 공중파에서 의무 시행되고 있죠. 세 번째는 경찰청 또는 검찰청, 수사속기라고 하죠. 네 번째는 속기사무소입니다. 법원 같은 데 근처에 보시면 속기사무소가 군데군데 있는데 일단 협회도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속기사무소인 셈이죠. 속기사무소에서 경력을 쌓고 본인이 사무소를 개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하고 교육 속기사 그리고 일부 기업들에서도 채용이 가끔씩 이루어지고요. 군 속기병, 특기병으로 경력 인정받으면서 군 생활도 가능합니다.